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사 아줌마입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수다 영상인데요. 그동안 제가 CFA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좀 바쁘기도 했었고, 또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 앉아있고 뭐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을 빼고 좀 날렵한 턱선으로 다시 찍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빠져요. 안 돼. 그리고 뭐 제 얼굴 보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희 엄마 빼고. 근데 엄마도 요즘 제 영상 안 보더라고요. 너무하네 가족이 진짜.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알고리즘을 타고 오셨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민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캐나다에 와서 회계 쪽으로 다시 취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일 텐데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27, 그리고 만으로 26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 호텔 경영 거쳐서 이민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회계 전공을 공부하러 돌아갔을 때는 그때 아마 제 나이가 32, 33? 그 정도 나이였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아무래도 많이 했던 고민은 과연 내가 이 나이에 다시 학교를 가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취업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나이에, 과연 이 나이에 내가 캐나다에 와서 다시 처음부터 혹은 경력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나이 때문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된다거나 결격사유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이가 좀 많더라도 뭐 40대 후반이거나 그 이상이어도 캐나다에 와서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종이상 서류상의 나이나 뭐 신체적인 나이 때문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내 마음가짐, 정신, 이런 것들이 젊다면 나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자세가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내 능력이 아웃데이트된 능력이라면 그건 분명히 뭐 차별 때문이 아니라 아무래도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게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딜로잇에 처음 취업을 했을 때 신입사원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가 우리나라 나이로 36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미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1학년 다니고 1학년 2학기 마치고 난 뒤에 결혼을 했고 2학년 때 임신을 하고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복학을 하고 3학년 때는 이제 깐난쟁이 우리 너무나 이쁜 아들을 키우면서 다니고 4학년 1학기 때 취업을 했을 때 아이가 막 이제 돌을 지났을 때예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처음으로 감기가 걸려서 우리 아이가 밤새 막 간호를 하고 잠 거의 2시간인가 자고 면접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나요. 레주메에는 제 나이가 없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면접관이랑 제 아이 이야기까지 했어요. 저희 아이가 지금 사실 어젯밤에 2시간밖에 못 잤다, 우리 아이가 열이 나서 밤새 간호를 하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는데, 면접관은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것을 오히려 더 좋게 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이 정도의 학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자세라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그때 동기가 저보다 13살 어렸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엑셀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다룬다든지 하는 능력이 있어서 나 신문물 몰라 라든지 아니면 좀 약간의 꼰대 마인드, 내가 이걸 배워야 돼, 이런 식의 자세가 있었다면 아마 그건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했겠죠. 하지만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저는 항상 좀 약간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를 보면 배우고 싶고 빨리빨리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자체는 아마 그 하드웨어보다 좀 나이가 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능력 면에서 빨리빨리 변화할 수 있고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런 걸 보여준다면 바깥 하드웨어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내가 한국에서 쌓은 학력이라든지 경력, 이런 것들을 캐나다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저는 워낙에 너무나 다른 분야를 했기 때문에 뭐
무용학과 나오고 호텔 경영하고 항공사 승무원하고 이런 경력들을 물론 제 레주메에 쓰긴 썼어요. 왜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extra curricular activity 같은 걸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력들로 제 뭐 다른 그 학점 외에 다른 것들을 보여줘야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건 전혀 없었죠. 제가 뭐 무용과는데 어쩌라고 승무원 했는데 어쩌라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약에 비슷한 분야에서의 경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라면 여기에서는 제가 좀 약간 조심스럽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는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분명히 자국의 경험이나 자국의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 같은 걸 좀 선호해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는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국의 교육이나 아니면 자국의 경력 같은 것들을 중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쌓아온 경력들을 캐나다에서 영어로 그대로 발휘를 하고 증명을 할 자신이 있다면 그 경력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이제 좀 약간 난관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한국에서의 있던 지위보다는 좀 하향 지원을 하고 들어가서 내가 네 자신을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약간 하향 지원을 했다가 다시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아마 좀 더 현실적인 익스펙테이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에 대해서 짧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을 고용주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느냐, 보여줄 수 있느냐겠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경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경쟁력을 기르면 나이는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수다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